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센터장 솔우진입니다. 오늘은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가문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씨님들 메디치 가문 또는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한번 댓글로 적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피렌체, 메디치 가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댓글에 적어 보시면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가문이 메디치 가문인데요. 이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문입니다. 일단 좀 더 역사를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96년 십자군 전쟁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종교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변질되기도 하고 상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나중에는 동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약탈해가는 어떤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동과 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이슬람과 카톨릭에 대한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역을 하는 도시들이 아주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도시들에 막대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의 조반니 디비치가 작은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은행부터 메디치 가문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메디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면 고리대금업이라고 할까요? 어쩐 이 금융은행을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많은 부를 축적을 하게 되니까 권력까지 욕심을 내게 되죠. 그래서 무려 교황을 3명이나 배출하게 됩니다. 와우, 교황을 3명이나 배출한 가문 대단하죠. 그리고 왕비도 2명이나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권력도 많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 예술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한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면서 이런 천재들이 세계 역사에 남을 수 있게 후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메디치 가문이 없었다면 르네상스는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메디치 가문이 이 피렌체에서 전성기를 누리게 됐는데요. 한번 피렌체를 가시면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렌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보시는 두오모 성당이 되겠죠. 이 돔을 쿠폴라라고 하는데 이 꼭대기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영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준세이를 찾아오게 되죠. 준세이는 거기서 기다리는 그 장면. 영화 보신 분들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계단으로 막 올라가면 됩니다. 이 돔의 그 성당 1층에서 보면요, 수백 명이 있는 천지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오모 성당의 천지창조도 되게 웅장합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천지창조 중에서는. 그리고 이 두오모 성당 근처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을 꼭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가면 사실 이 두오모 성당과 이쪽 옆에 건물들의 문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진을 찍는데 다 가품입니다. 진품은 박물관에 있거든요. 꼭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밤에 이 두오모 성당을 야경을 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 무거운 돔을 어떻게 기둥도 없이 올렸느냐, 정말 과학이 숨어 있는데요. 이 돔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중간에 사진을 보면 어떤 거랑 낯이 익나요? 우리 거실 바닥에 헤링본 스타일로 바닥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헤링본 스타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최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탑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조또의 종탑이라고 합니다. 왜냐, 조또가 만들었거든요.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또입니다. 자, 조또의 종탑, 여기에 올라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 오른쪽 화면은 두오모 성당 꼭대기에서 본 거고요. 이거는 바로 조또의 종탑에서 본 화면입니다. 자, 어디게 더 멋있어요? 두오모 성당을 바라보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올라가겠다, 그럼 굳이 두오모 성당 올라가지 마시고 조또의 종탑에 올라가서 두오모 성당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경이, 피렌체 전경을 쫙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메디치 가문을 설명하다가 이제 잠깐 피렌체 유명한 두오모 성당 잠깐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메디치 가문은 과연 어떤 가문이었는가? 도대체 왜 권한솔 센터장은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메디치 가문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최고 경영자들처럼 자본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본력, 네트워크, 정치도 했죠. 그 다음에 문화. 정말 이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메디치 가문의 아주 유명한 사람, 로렌초.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 건데요. 역사책에 나오죠. 위대한 로렌초가 돈이 너무 많고 권력도 많으니까, 그리고 되게 막대한 부를 이룬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문화, 예술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좀 본업을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서 이 이후에 되게 많은 은행 지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또 이러한 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디치 가문 지금 있습니까? 지금 메디치 가문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300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로 호령하던 이 로마 교황도 3명을 배출한 이 메디치 가문이 왜 지금은 사라졌을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 이 메디치 가문을 아시려면요, 반드시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을 가셔야 됩니다. 이 우피치, 영어로 하면 오피스인데요, 사무실이라는 뜻이에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사무실로 쓰던 이 오피스를 미술관으로,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구경할 때 3층 되게 큽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가시면 바로 3층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에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데 이 사진 중에 가장 큰 사진이 정면 벽에 있습니다. 첫 시작을 알리는 이 사진인데요. 바로 메디치 가문을 만든 조반니 디비치라는 사람의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사진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들이 2명 있었는데요. 한쪽은 큰아들 라인들 쭉, 한쪽은 작은 아들 라인으로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 복도, 지금 사진을 돌아서서 보면 이렇게 복도가 쫙 있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첫 장면에 나오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사진들이 쭉 걸려 있죠. 바로 메디치 가문의 수장들의 사진이 쭉 가족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겁니다.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방마다 정말 많은 유물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화려한 제국이 왜 더 이상 지금 존재하지 않을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마지막 후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돈도 많고 하니까 이제 권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요. 이제 오히려 뭐야? 자기들이 정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전병이 생기고 손이 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길어지고 유전병이 또 이렇게 주걱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유전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이 기해지면서 마지막 이 딸로 이 메디치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해필 이름도 안나예요. 이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 이 안나로 치니까 안나가 안 나서 애가 없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 가문이 모아놓은 이 모든 조각품이나 미술품, 유물들을, 문화유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탈리아 정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어떠한 미술품도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국립중앙박물관 보면 대형 박물관에서 왔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왔다 하면서 전시하죠. 하지만 우피치 미술관에서 왔다라는 것은 전시할 수 없죠. 반드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꼭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녀분들 데리고 가면 역사책에 나오는 많은 사진들을 여기서 직접 찍을 수가 있죠. 나폴레옹 때 한번 유출되고 2번 유출됐는데 나폴레옹 때 프랑스로 다 뺏겼던 거를 다시 프랑스가 반납을 해서 이 우피치 미술관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 메디치 가문의 멸망, 소멸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제국이 소멸되는 메커니즘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의 문화, 역사,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메디치 가문이 결국은 후손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모든 게 멈추게 됩니다. 자, 알씨님, 피렌체, 메디치 가문, 멸망, 이제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 개 떠오르지 않습니까? 메디치의 거울에 우리의 일터를 한번 비춰보자고요. 위대한 르네상스 역사도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삼성화재 지점하고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지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일 처음에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이 안보화재, 그리고 안국화재, 삼성화재 넘어오면서, 그리고 이 조직이 처음에는 쪼만했겠죠. 삼성화재도 쪼만한 지점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잠실중앙지점에 53년 일하신 이혜주 아씨님이 계시지만 삼성화재 최고 오래 일하신 분 아닙니까? 53년. 와우. 자, 그런데 우리 이혜자 아심 이전에도 아심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혜자 아심 이후에도 많은 아심들 리크루팅하고 또 그분들이 또 새로운 분을 리크루팅하면서 지점이 계속 커지면서 결국 삼성화재가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많은 아심님들 덕분에 저도 여기서 지점장, 센터장 하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제국과 지점의 생존 공식을 비교해보면요, 결국은 메디치 제국도 직계 후손
인재 양성이 안 돼서 없어졌듯이 300년 후에 없어졌듯이 삼성화재 지점도요. 새로운 RC님이 도입되고 육성되지 않으면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영업성과 이거는 당장 달콤한 황금 열매지만요. 내일의 도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새싹이에요.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지점도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센터장과 지점장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계속 빠르게 바뀔 때 결국은 나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거는요. 조직력밖에 없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지점에 무한 루프가 필요한데요. 영업은 현재의 자본을 창출합니다. 지점의 오늘을 유지하는 힘이죠. 내일을 유지하는 힘은요. 결국 미래의 시간을 창출하는 도입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돼야 조직이 활력이 유지되고요. 외부의 건강한 에너지가 결국은 이 메디치의 근친교배처럼 이런 거를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도입이라는 기여가 빠지면요. 영업의 기여도 결국 멈추게 됩니다. 도입은 아시님들 단순한 실적이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 그토록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후손을 얻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알씨님들이 피땀 흘려 일군 이 거대한 영업의 제국, 이 삼성화재 우리 알씨님들의 지점, 유일한 이 후계자를 찾는 이 순간 작업, 이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역사가 증명했고요. 현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제국은 반드시 멸망하죠. 일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오직 도입뿐입니다. 우리 알씨님들 메디치 가면 우피치 미술관 가서 그 액자를 보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우피치 미술관이 또 다르게 보일 거고요. 거기에 빈 액자로 이 안나라는 이 마지막 후손 다음에 빈 액자로 남을 거냐? 끝없는 역사로 남을 거냐? 이제 피렌체 메디치 가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의 제국을 이끌 사람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치의 후원 철학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스스로 자라지 않으며 공동체가 함께할 때만 토양이 만들어진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품고 육성하고 도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일터가 남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로물루스가 사비니족을 납치를 해온 이유도 결국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였고요. 메디치 가문이 망한 이유도 후손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말한 대로 된다잖아요. 이름을 안 나눠지니까 애를 안 놓고. 우리 아저씨들 말도 긍정적으로 하시고 이번 4월 아직 하반기 이제 시작 5월 도입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5월 입가가 14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센터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센터장도요. 리크루팅이 안 되면 센터장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들한테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희생이 결국은 우리의 영업의 제국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도입하는 분들, 내가 도입 못하더라도 도입하는 분들 옆에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세요. 도입하면 힘듭니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 몰라요. 애를 안 놓은 사람이 엄마의 마음을 모르듯이 애를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알잖아요. 도입해보신 분들은 도입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근데 또 합니다. 그런 분들 옆에서 박수 쳐주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준다고 감사해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역사에 남는 우리 알씨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센터장 솔우진이었습니다.